The way our bodies, including voice, mood, posture, and so on, are influenced by surrounding bodies is one of the mysteries of human existence, but one that provides the glue that holds entire societies together. It is also one of the most underestimated phenomena, especially in disciplines that view humans as rational decision makers. Instead of each individual independently weighing the pros and cons of his own her own actions, we occupy nodes within a tight network that connects all of us in both body and mind. 글이 너무 어렵지? 특히나 이런 글이 어려워라고 얘기하는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여러분 전부 다 이해를 합니다. 왜 이 지문이 이렇게 어렵게 쓰였을까? 쉬운 말로 써도 될 텐데 라고 하는 그 질문은 정말 정당한 질문입니다. 학술 영어가 어려운 이유를 알려줄게요. 그냥 쉽게 쓰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어렵게 쓴 거예요? 라고 질문하지.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러 어렵게 쓴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학생용 글이 아니에요. 학자가 학자에게 쓴 책에서 그대로 오려온 것입니다. 원래 독자는 누구냐면 같은 분야의 연구자예요. 근데 실제 독자는 누구예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이런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즉 수능이나 모평, 내신 지문은 원서를 그대로 잘라 쓰지 쉽게 고쳐 쓰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반박당하지 않으려고 그렇습니다. 학자는 누가 시비를 걸까봐 촘촘히 겹겹이 방어막을 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쓰면 the mystery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쓴 표현은 아까 뭐였어요? One of the mysteries였죠. 유일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박당하기 때문이죠. 또 있습니다. The most underestimated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역시 one of the most underestimated라고 씁니다. 제일이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단어나 유일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our bodies라고 써야 되는데 our bodies including voice, mood와 같은 표현을 주구장창 넣는 거죠. 그 다음에 in discipline이라고 되어 있는데 discipline은 학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especially in disciplines라고 있습니다. 특히 학문에서입니다. 이러한 방어막 때문에 글이 점점 더 길어지게 됩니다. one of, especially 혹은 and so on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글이 길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유가 있습니다. 한 문장에 최대한 많은 걸 담으려고 합니다. 동사를 명사로 바꿔서 통째로 주어 자리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우리 몸은 주변 몸에 영향받는다. 그것은 미스테리다가 몇 개예요? 2개죠. 그런데 우리 몸이 영향받는 방식은 미스테리다라고 해서 2개의 문장을 하나로 요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20단어짜리 괴물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이 있죠. One of the mysteries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but one that provides the glue라고 해서 어떤 반전 있는 문장을 좀 더 길게 표현을 함으로써 한 문장 안에 집어넣으면서 긴장감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짜증나는 글이에요. 그 다음에 직접 저격하지 않고 이런 학계에 정중한 예의를 갖춥니다. 예를 들어서 especially in disciplines that view humans as rational decision makers 라고 해서 이 말의 속뜻은 뭐 예를 들어서 볼까요? 경제학이 틀렸어. 인문학이 틀렸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름은 되지 않습니다. 애둘러서 표현하니까 길어지고 어려워집니다. 누가 피해를 볼까요? 바로 여러분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게 쓰면 안 되나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쉽게 잘 읽히면 잃는 게 있습니다. 뭐가 읽게 됩니까? one of가 사라지고 the way가 사라지고 including voice, mood, posture과 같은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쉬운 문장은 정말 잘 읽히지만 뭐가 생깁니까? gap, 빈틈이 생깁니다. 학자는 그 빈틈을 못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능 영어나 학술 영어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라서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쉽게 문제를 내보세요. 변별이 안 됩니다. 어렵게 내야 변별이 되는 거예요. 일부러 구조가 복잡한 원문을 고르는 겁니다. 주어가 긴 문장, 삽입구가 든 문장, 관계사가 겹친 문장. 그런데 재밌는 반전이 뭔지 아세요? Scientists should always write with a reader-centered mentality. 과학자는 독자 중심으로 글을 써야 한다라고 이제 어떤 글에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럼 결국 학자들 스스로도 우리 글이 너무 어렵다라고 반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질문은 불평이 아니라 정당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글이 어려운 건 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야. 왜냐하면 원래 전문가들이 읽으라고 쓴 글이거든. 우리가 할 일은 그 껍데기를 벗겨내서 알맹이를 꺼내는 겁니다. 알맹이는 숨어 있습니다. 걷어내세요. 거품을 걷어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린스퍼 학원의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브라이언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